자, 반갑습니다. 우리 5단원 세계대전과 사회변동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사회가 이제는 식민지나 제국주의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사회라기보다는 식민지는 모두 다 독립을 보통 맞이하게 되었고 유럽은 폐허가 된 유럽들의 어떤 경제를 다시 복구하는데 이제 초점을 맞추어서 이렇게 유럽은 유럽대로의 어떤 다시 이제 새로운 어떤 재건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식민지에서 독립을 한 나라들은 또 자신들 나라들을 갖다가 다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다시 잘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체제를 계속 갖춰가야 되는 무너진 땅을 복구하고 무너진 제도를 다시 만들고 또는 뭐 왕이든 국민이든 의회든 새롭게 뭔가를 다시 만들고 이렇게 좀 뭔가를 제도적으로 완비해 나가야 되는 그런 이제 시기가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부터 보면 유럽 대부분가 왕을 폐지하고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모두 다 의회를 뽑아 공화정이라고 하는 형태를 이제 선택하게 됩니다. 자, 독일에서도 보면 바이마르 헌법을 제정을 해서 바이마르 공화국을 수립을 선포하고요. 오스트리아에서도 공화국이 탄생하고 오스만 제국에서도 다 뭐 시리아나 이라크, 팔레스타인 등으로 분리되어서 터키 공화국으로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공화국이라는 말 자체가 다수의 국민이 정치를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럽도 이제 이런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정치적으로 이미 혁명을 통해서 입헌의회라든지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 선진국가 이외에도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나 오스만이나 이런 국가들은 다 공화정이라는 형태로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민주주의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자, 식민지였다가 독립을 맞이한 신생 독립국들을 모두 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헌법을 채택해서 세계가 이제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민주주의의 흐름을 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선거가 필요한데 그 선거 또한 보통 선거로서 많은 사람들이 선거에 참여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와 함께 발전하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라는 건 뭐냐면 내가 노력한 만큼 돈을 벌어가는 것이 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세계 경제를 주도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자본주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봐야 돼요. 유럽이 세계를 주도하던 시대는 2차 세계대전으로 막을 내리게 되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은 경제적 복구를 하는데 이제 모든 힘을 쏟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나머지 그 유럽에서부터 독립된 독립국들이라든지 아니면 유럽에서 나머지 국가들은 민주주의, 정치적인 어떤 단계를 밟아 나가게 되고 그 사람들이 그런 이제 제도적인 보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 때 뭐 보완을 할 게 없는 미국이 어떻게 하겠어? 이제 치고 나가는 거지, 그지? 그래서 미국을 주도로 하는 어떤 경제적인 어떤 자본주의의 발전이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럽도 이제 경제 발전에 이제 박차를 가했겠죠. 그죠? 자, 이렇게 대공황 이후에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자본주의는 고도 성장을 하게 된다라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까지 이제 쭉 이제 발전과 성장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여성과 노동자들은 이제 이렇게 민주주의가 모습을 갖추어 나갈 때 여성이나 노동자들, 사회 약자들은 어떻게 이제 합류하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면, 자, 여자가 무조건 처음부터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자, 여성이 언제부터 사회 참여에 이제 활발하게 하게 되었냐 하면 1차 세계대전 때부터 여성의 사회 참여가 조금 확대되었습니다. 이미 그 전에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조금 정치적 선진국가에서는 여자의 어떤 정치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는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세계적으로 봤을 때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부터 여성의 사회 참여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노동자들. 자, 가난한 노동자들에게는 자, 언제부터 정치적인
어떤 참여가 이루어졌냐라고 보면 역시나 1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해서 노동자들이 이제 사회적 지위가 향상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국제노동기구라고 해서 노동자들의 어떤 처우를 개선하는 그런 회의들도 생기기도 했고요. 그 다음 미국에서 처음으로 와그너법이라고 해서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법률이 생기기도 했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을 띠고 있는 기초가 되는 작업들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자,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포인트는 뭡니까?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입니다. 민주주의가 갇혀가고 자본주의가 고도 성장을 하는 그런 시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민주주의 위기와 우리가 전체주의 극복을 위한 노력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자,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자, 지금 원래 우리가 전체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약소한 국가들이 나를 위해서 희생해도 좋다라는 거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이 2차 세계대전 때 전체주의가 등장하면서 민주주의가 조금 위기를 맞이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우리가 끝나고 나서는 이제 뭐 민주주의가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인권 회복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계속 우리가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쟁 때 이런 전쟁의 참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사람이나 또는 뭐 여러 이제 식민지를 하는 국가들 또는 전체주의 국가들이 식민지를 당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했던 그런 어떤 참혹한 그런 실상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그죠? 홀로코스터라고 해서 독일의 나치당이 유대인을 600만 명 죽였다. 그 다음 뭐 난징 대학살이 있었다. 난징은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대학살이 있었다. 그 다음 우리나라도 자 슬픈 역사이기도 하죠. 그죠? 일본군 위안부 동원이 되어서 또 많은 또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또 고통을 받았던 점. 그죠? 또는 뭐 일본의 생체 실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 우리가 좀 그런 희생양이 되었던 점들. 이런 것들이 인권을 이렇게 참혹하게 짓밟은 전쟁의 참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다시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드디어 이제 국제연합 유엔이 들어서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국제연합 유엔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평화단체입니다. 현재까지도 지금 우리가 그 역할을 잘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잠깐 복습을 한다면 1차 때는 국제연맹이 있었습니다. 1차 때는 국제연맹이 있었는데 별로 이렇게 국제적으로 힘이 없었다라고 했어요. 강대국들이 모두 다 불참을 했고 군사력이 없었기 때문에 국제연맹은 허울만 좀 말뿐인 그런 조직이었어요. 그런데 국제연합은 미국이나 소련과 같은 강대국들이 대부분 다 참여했고 지금 현재도 안전보장이사회뿐만 아니라 현재도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국제연합에서 어떤 일을 했었냐 하면 이런 국제전범이라는 건 뭐냐면 2차 세계대전과 같은 전 세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큰 전쟁을 일으킨 그런 사람들을 재판하기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국제연합 유엔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세계를 피로 물들였던 그런 전체주의 국가들의 어떤 범죄자들을 재판을 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전 세계가 민주주의의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까지 해서 이제 이 단원이 마무리될 거고요. 그 다음 단원부터는 뭐 냉전체제라든지 이런 내용들 이제 조금의 변화가 오게 되는데 그 변화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원은 살짝 중요도가 조금 떨어지는 단원입니다. 마무리 단원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세계가 어떻게 마무리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단원이라서 그냥 마음 편하게 한번 쭉 읽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꼭 굳이 문제가 나온다면 한 문제 정도 나오지 않겠나 하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냉전체제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